이 관련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뭐 유스타파나 MBC 등은 요즘에 굉장히 열일하는 것 같아요. KBS가 한만호 육성 인터뷰를 공개했더군요. 그 최초였다면서요. 한만호를 지금껏 우리가 육성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걸 갖고 있는데 언제 했는데 지금 보도했는지 참. 지금이라도 맛이 지탄이긴 하지만 안 되는 것보다 낫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과거에 그거를 폭로했다면 양상이 달라질 수. 그들 나름대로 쉴드가 있긴 해요. 그거 안는 이유가 이미 상황이 뭐 달라지고 어쩌게 저쩌게 했지만 결론적으로 보도 안 한 건 잘못이다 이렇게. 근데 이명박 때니까 사실 정권 무서워서 못했다고 보는 게 맞죠. 그리고 그때 사장이 네. 양승동 사장이 아니었잖아요. 예. 예. 근데 지금 그 처음에는 뉴스타파가 그 여기에 그냥 HC, 죄수 H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이름이 공개됐죠. 네, 보도를 했는데 MBC가 아예 이분 한은상 씨를 직접 취재를 합니다. 아, 그래가지고 이름 밝혀도 되냐 해가지고 한은상이라는 이름 실명을 쓰게 된 거죠. 그러니까 뉴스타파가 보도한 날 MBC는 더 심층 취재를 해가지고 거기에 더하기를 더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뉴스타파 보도보다는 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그 보도가 있습니다. 근데 2010년에 이분이 한만호 대표를 구치소에서 만났는데 예. 지금 광주 교도소에 있으면 지금 계속 계신 건가? 20년, 20년짜리니까. 이분도 협조했으면 나올 수 있는 그런 정황인 예. 거죠? 그러니까 한은상이 이야기를 들어보니 네. 한만호 씨의 상황을 검찰이 지금 한만호를 통해 조작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를 네. 자기가 조사받는 쪽 검사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당연히 이 사람은 내가 거기 순진한 거죠. 한만호 씨가 오랜 사연이 됐다 이렇게 하니까 이 한은상 씨가 자기 수사하는 검찰에 이야기했더니 한만호 수사하는 검찰이 계속 부르기 시작하는 뭐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순진한 사람이고 그 뉴스타파에 나온 거 보면 그나마 자기를 수사하던 검사가 검찰에서는 괜찮은 정의로운 검사라고 알려져 있었다잖아요. 그런데 검찰은 하나였던 거죠. 예. 언론에서 유포되고 있는 모든 게 허위 피의 사실이라고 한명숙 전 총리님을 서울시장에 낙선시키기 위한 중앙지검 특수부의 공적이라고 지속적으로 하소연했었습니다. 여기 이제 한은상 씨 이야기인데 네. 여기 전에 말했던 한만호 씨의 비망록을 뒷받침해줄 증인이 바로 이 사람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 명이 검찰에 의해서 집체 교육을 받았는데 집단 교육을 이 중에 2명의 죄수는 검찰의 지시에 따라 검찰의 법정에서 한명숙 총리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두 분은 지금 감옥 밖에 계신 거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 한만호 씨랑 같은 방에 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죠. 그 이야기를 들었다는 사람들. 네네. 그 다음에 이 한 분은 오히려 한만호 씨랑 가장 친한 사람이었는데 이분도 검찰의 교육도 받고 뭐 그렇게 했으나 결국은 법정에 안 나간 거죠. 실제로 그래가지고 이게 19살밖에 안 된 자신의 아들과 조카까지 소환했다. 네. 이것 때문에 네. 실제로 그 한은상 씨 아들 인터뷰, 네. 화상 인터뷰 보면은 그냥 검사실에 간 적이 있고 근데 묻거나 조사한 건 따로 없고 불러서 대기하고 있었다. 이게 수법 중에 하나잖아요, 이게. 분하님, 그 대기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그러니까요. 차라리 조사받거나 뭐 하는 게 나아요. 우리 옛날에 감옥 가잖아요. 맨 처음에 잡혀가잖아요. 시위 주동하고. 그러면 그러니까 시계고 뭐고 다 뺏기는 거잖아요.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 몰라. 그런데 독방에 가둬둬요. 제가 들어간 독방은 하얀색이었어요. 네. 제 친구가 들어간 독방은 까만색이었어요. 그래요? 거기에 그냥 얼마 있었는지 몰라. 아, 시간이 계속 가니까. 예, 그런데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시간 개념이 사라져. 그러면서 극도의 공포가. 사이로부터 잊혀진다는 공포부터 시작해서. 그런 고차원적인 게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푸나님. 요만한 독방에 그냥 놔두는 거야. 아무도 안 오고 말도. 밥만 주는 거예요? 그냥 밥도 안 줘요, 한동안. 밥도 안 줘? 예, 그냥 시간의 흐름을 모른다니까. 그래갖고 일정 시간이 지나고 형사가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뭐였는지 아세요? 따기를. 뺨을 때려? 네. 80년대 이야기죠? 그쵸, 저 감옥. 그러니까 그때. 네. 말지 때? 대학교 4학년 4학년 때. 그 공포가 말할 수도 없어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사한 건 따로 없고
불러서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얘기를 지금 들으시면 그냥 대기했구나, 앉아 있었구나 이러실 텐데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그러니까요. 공포스럽다고요. 그러니까 사업하고 이래가지고 뭐 이렇게 한 사람들은요, 19살밖에 안 된 자기 아들을 부르면은 웬만한 건 다. 다 그러죠. 박연자 씨도 그 가족 들먹이니까 다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이런 뭐랄까요, 조작은 다 가능하겠어요. 수사권, 기소권을 다 갖고 있는 검찰이 네. 조작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간단히 말하면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면 한명숙 총리를 유죄로 하고 법원은 상고법원 D를 냈다는 것이 정설이잖아요. 만났다는 거죠. 네. 양승태 몇 명. 단체 교육이라니 참. 이게 검찰은 지금 여기에 대해서 그런 적 없다. 한은상 씨는 원래 이상한 사람이었다. 여기 이제 순진하신 분들이 보도를 보면 이상한 사람이었나 보다 할 수 있겠는데, 검찰은 이런 식의 전력들이 있잖아요. 최근에 유시민 이사장에 대한 것도 거기랑 연관이 있잖아요. 그렇죠. 유시민 이사장도 채널A 기자가 유시민 잡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저렇게 한다, 이거 노골적으로 밝힌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H 검사도 연루되어 있고, 예. 그런데 진짜 유시민 이사장은, 유시민 작가는 주변 관리를 깨끗이 했나 봐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털었겠습니까? 그때 한은상 씨가 2011년 당시에 검찰에 불려 나갔던 출정 기록이 있더만요. 네, 이번에 하여튼 뉴스타파도 그렇고 네. 어떻게 그렇게 취재를, 그게 진짜 기자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19차례나 불려갔는데 이게 한은상 씨 담당 검사가 아니고 네. 한명숙 사건 조사하던 검사예요. 네. 웃기잖아요. 한명숙 총리 사건을 다루던 특수부 검사들한테 한은상이 19번이나 불려가. 이거 위증 교사죄고요. 이거 빨리 저는 그 담당 검사를 고발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번에 그 윤미향 예. 정의연 사태 관련하여 그 윤석열 총장이 신속하게 수사하고 언론에 나온 의혹은 다 조사하라 그랬잖아요. 예. 이것도 그렇게 해봐야죠. 참, 검찰은 반응이 그냥 일관돼요. 그런 적 없다. 그럴 수도 없다. 이런 식 이야기인데, 그게 대표적인 그거 아니에요? 비망록이 법원에서 판단을 받았다는 말 자체가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검찰이 일부를 그 한만호 비망록의 일부를 1심 재판부에 증거로 제시해요. 그런데 그 증거로 제시하니까 재판부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거는 지금 여기서 처음 이렇게 하면 채택할 수가 없으니 변호사 쪽과 다 협의해서 이거를 증거로 채택할지 논의하자라고 하고, 그 이후에 기록이 없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도 언론은 취재를 안 하신다. 네, 참. 자, 어쨌든 지금 이게 조중동은 한명숙 총리 사건 등을 이렇게 재조사한다거나, 재심이라는 표까지는 아직 안 나와요, 여권에서는. 재조사한다거나 이런 이야기에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여러 가지 논리들이 있더라고요. 사법 체계에 대한 불신이 사회를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아니, 사법농단이 있었는데 그럼 그 사법 체계를 어떻게 신뢰합니까? 그거 말도 안 되고, 저는 제일 신기했던 게, 좀 치사하다고 생각됐던 게 조카의 카드 내역 52만 5천 원에 강남 초밥집 결제. 그게 2011년이에요. 엄청 비싼 거예요. 엄청 비싸니까 1인분에 한 5만 원 정도 했나 봐요. 네, 4만 6천 원, 5만 원. 그래서 본인이 와서 포장해 갔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조카가 그때 음식 사들고 갔다가 바로 나왔다는 거죠. 자기는 음식만 넣어주고. 네. 그러니까 한은상 씨가 조사를 받는데 이렇게 연락을 해가지고 초밥 좀 사와라 해서 검사들이 맛있게 처먹었다고 해놓고는 자신들은 안 먹었다고 검찰. 이게 더 웃기는 게 이거예요. 진짜 웃기는 거. 당시 수사팀이 아들과 조카를 통해 외부 음식을 사온 것은 사실이지만 검사와 수사관은 먹지 않았다. 그럼 52만 5천 원어치 누가 다 먹어? 한은상 씨가 다 먹었네. 혼자. 어떻게 이런 정황들이 계속 검찰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어떤 것들이 있잖아요. 네. 사오긴 했지만 먹진 않았다. 그게 아니라 반대로 생각하면요. 네.
사오게 해줬으니까 연락이 닿아서 사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청에 음식 반입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참, 이거, 국회가 개원하고 막 그러면 쉽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이건 재조사를 해야 되는 사건이에요. 네. 그 진보 세력의 무슨 뭐 어떤 그 도덕성 이런 거를 위해서라도 저는 꼭 재조사를 해서 이번에 그 노 대통령 추모제 한 총리 가셨는데 제일 짠한 게 요즘에 어떤 보도가 나오냐면은 한명숙 재심이라고 추징금도 안 갚았다는데 이런 식인 거. 재심과 추징금이 상관없어요. 사면은 상관이 있어요. 추징금 무조건 내야 되는. 예, 추징금을 내야 사면 요건이 돼요. 네. 예, 그런데 재심은 추징금하고는 관련 그 없는 재심에서 걸로 무죄가 압니다. 되면 추징금 안 내도 되죠. 안 내도 되죠. 그런데 재심이라는 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증언이 나오거나 수사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없거나 뭐 가혹행위가 있었다거나 뭐 등등의 이유가 새로운 증거가 나오니까 증언이 나오거나 그랬을 때 예를 들면 그 같은 감방에 있었던 김모 씨하고 또 한 명, 두 명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증언이 위증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라면. 그러면 위증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시작돼야 돼요. 그래서 검찰이 위증을 수사하고 그게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그 재판 결과가 재심의 사유가 되죠. 그런데 갑자기 이 얘기 들으니까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예. 왜냐하면 그 위증죄 수사를 지금 누가 합니까? 검찰이. 아, 나 이렇게 여기 당사자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에는 확실히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게 정확히. 네. 그전에는 그게 특검이 그걸 대신했다고 보는데 네. 특검만 하나 만들기가 쉽습니까? 네, 그것도 뭐 법 만들어야지, 뭐 여야 실갱이 벌여야지 그러다 6개월 가요. 예. 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검찰은 지금 명백한 허위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네, 이제 우리는 검찰을 믿을 수가 없죠. 네, 사실 검찰을 믿을 수 없는 개연성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네. 검찰을 믿을 수가 없고 한명숙 총리한테 저는 다른 걸 떠나서 그 뇌물 받았다는 그 멍에는 좀 벗겨드리고 싶어요. 한 총리님이 뇌물 안 받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옆에서 이렇게 생활을 지켜보잖아요. 예, 그럴 뿐이 아니다. 뇌물 받은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 있어요. 네, 근데 뭔데요? 총리님 진짜 검소하세요. 그러니까 뇌물을 진짜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을 우리가 구분할 때는 예. 그 사람의 돈 씀씀이를 보는 거죠. 아, 알겠습니다. 그 뭐 안 받았을 거예요가 아니라 명백히 안 받았다. 네. 자,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여기.